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좌는 세 번째 오늘 강좌로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다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미 해놓은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의 읽기를 통하여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차이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동일성이라고 하는 특히 들레즈가 해겔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들레즈는 아주 선호가 확실합니다. 해겔을 싫어하고요. 오히려 칸트 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그런 걸 드러내는데, 이런 동일성의 철학자로 해겔을 몰아붙일 때는 그 읽기가 상당히 가벼워서 뭔가 1차 자료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 너무나 거친 요약과 같은 그런 특성을 드러내는데, 지적은 오늘날 뒤집어 버리죠, 해겔의 동일성은 어떻게 보면 차이성을 인정하는 동일성입니다. 이미 예도가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 읽기에서 우리가 서문만 읽어도 그게 들어요. 그러니까 즉자를 거쳐서 대자가 되고, 대자에서 종합으로 갈 때 즉자 대자 존재가 나타나잖아. 이때에 이 종합은 차이성을 인정하는 동일성이야. 이미 그 강좌에서 세밀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겠는데, 해겔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냥 니체에게서도 이게 드러나요. 니체의 전집을 훑어도 해겔 철학을 단순히 절대정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몰아붙여서 해겔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니체는 칸트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겔은 뭔가 좀 상당히 거친 요약이 보여, 니체한테서도. 이런 것들이 들레즈가 해겔을 동일성의 철학자로 몰아붙이면서 해겔을 비판하는, 이건 레비나스한테서도 나타나요. 레비나스한테서도 해겔은 타자를 동일시하는 철학자로 나타나.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자료를 읽어보면 해겔은 그렇게 요약되지 않아요. 그래서 데리다는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레비나스 보고 네가 해겔을 잘 이해했느냐 이러면서 또 싸운다고. 해겔은 그런 식으로 해체되고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생철학자이기 때문에 생명현상의 안과 밖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깥의 사유로서 해겔이 동일성의 철학자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해겔의 기괴한 연속성의 운동을 우리가 따로 떼놓고 볼 때는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코 그렇지 않아. 역사 철학이든 미학 이론이든 아니면 그게 법 철학이든 특히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나는 골자를 보면은 그의 동일성은 차이성을 받아들이는 동일성이에요. 이게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해겔은 오늘날의 철학에서도 유효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에서 그죠? 종합으로 갈 때 여기에서 이제 해결의 변증법은 분명히 그죠? 그 용어상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동일성은 없어요. 어떤 점에서도 동일성은 나타날 수가 없어. 그건 하이데거한테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의 사유를 포스트 모더니즘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특히 바타이어와 블랑쇼예요, 여러분. 이 사유를 바깥의 사유로 묶어서 탁월하게 자기의 철학적 사유를 문학적 글쓰기를 보여주는 게 블랑쇼입니다, 여러분. 이 바깥의 사유, 그죠? 이게 이제 푸코가 이걸 받아들여서 전개시키는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동일성이 사라지니까 차이성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차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 이건 니체의 도덕에 계보하게 독특한 거죠. 역사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체로부터 출발되었던 역사의 불연속성이 그죠. 오늘날 양자물리학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물체의 물리량, 에너지는 그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띄엄띄엄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띄엄띄엄 놓여 있고 그것은 결코 연속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양자물리학에서도 불연속성은 매우 중요한 혁명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닐스 보어라든지 그 이후에 하이젠베르크에 의하여 이 원자 핵의 플러스 극 주변을 도는 마이너스 극의 그죠. 그 전자는 그 궤도가 그죠. 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띄엄띄엄이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타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양자의 도약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건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보는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모든 것은 변화하며 원자 핵의 주변을 도는 전자의 궤도도 띄엄띄엄 어떤 도약을 하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완벽하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그러한 운동량과 에너지량과 그죠? 빛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혁명적인 포스트 모던 과학의 어떤 그러한 담론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자 핵의 주변을 도는 전자는 빛을 내는 거잖아, 그죠? 그 빛을 낼 때에 원자 핵 가까이로 오게 되면 빛을 방출하고, 그리고 그 궤도 바깥으로 나갈 때는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궤도는 연속적으로 궤도를 형성하는 게 아니야. 도약하듯이 움직이는. 이런 것에서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두 개 다가 미시세계로 들어가면은 관찰해서 드러나는 거잖아.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에 결코 그죠, 바깥의 대상의 어떤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러한 물리학적인 것은 우리 인간에게로 옮겨지면은 우리 인간은 니체가 말하듯이 감정과 욕망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으로 가면은 확실해져 버려요. 우리는 대상을 결코 완벽하게, 그죠?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매개적인 현상에 따라서 대상은 결코 우리의 보는 방식과 분리돼서, 그죠?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규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과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궤도가 양자도약을 하듯이, 그죠?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의 궤도가, 인간의 역사도 결코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해겔도 그 변증법을 갖고 역사를 해석하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 동일성은 그냥 역사는 특정 지점에서 동일하게 종합된다. 그 동일성은 어떤 A와 B는 동일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차이의 운동을 인정하는 동일성이라고. 그러니까 역사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역사에서 말하는 어떤 연속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시대가 될 거예요. 해겔의 절대지는 오늘날 다 깝니다. 역사의 목적, 이런 거 다 해석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해겔이 가장 공격받는 게 그 지점인 거예요. 목적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겔 철학이 전체가 부정되는 건 오늘날도 아니라고. 엄밀히 말하면 해겔의 동일성 철학은 뭐야? 차이성을 긍정하는 동일성,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겔 읽기에, 그죠? 적합한 것이 아닌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가 동일성이 거부되고 그것을 통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 역사는 불용석성이 됩니다. 니체의 계보학은 양자 물리학하고 100%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보학은 역사의 불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푸코의 고고학과 에피스템의 개념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특히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12절에서 이 존재론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더 큰 힘이 나타나고 그 힘에 의해서 역사는 해석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은 또 다른 힘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전복되고 뒤집어져서 또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도가 이제 1차 자료 강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지점에 거의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를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강한 힘이 어떻게 약한 힘을 제압했는지, 이 해석학을 추적하여서 그걸 폭로하는 게 계보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불연속성의 특정 힘이 또 다른 힘에 의하여 교체될 때에 드러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거죠. 계보학적인 어떤 그 구조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체의 역사관은 불연속적인 거예요.
오늘날은 다 이렇게 가. 리오타르가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역사의 불연속성이라는 거는 특정 시대의 특정 힘에 의하여 해석된, 그죠? 그러한 단절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시대의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제압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미셀 푸코로 가는 거야, 이게. 약한 힘이 제압되었을 때, 이때의 강한 힘이 해석하는 방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두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계보학은 역사학자들의 역사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단절과 불연속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시켜 놓은 그 지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블랑쇼의 바깥의 사유와 일치합니다. 미셸 푸코와 더불어 삼각관계로 보면 이 정신분석으로 가도 똑같아요. 우리는 무의식의 힘 때문에, 그죠? 의식의 시간, 의식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특징은 인간의 의식의 시간을 다 해체해버린다니까. 이거는 로베르트 무질이라든지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프루스트의 어떤 그러한 작품들을 읽어도 이런 인간의 시간 의식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는 게 그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결코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 연속 안에는 언제나 불연속의 흔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순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학하고는 다른데,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이 니체 혁명 이후에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투사해서 모든 사태를 보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 관찰자의 자기 신념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투사하지 않고 대상을 순수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리 실험을 할 때는 가능한 거겠죠. 그걸 어느 정도 소거하고 실험을 하니까, 수학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픽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관찰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간, 그걸 소거한 중립적 관점에서 보는 건 불가능해요. 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연속성의 개념은 다 무너져 버려요. 바깥에 의하여 관찰자의 안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관찰자 안에 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이 가르쳐 주는 거야. 프로이드 낙관적. 이 니체한테서도 나타나. 그죠? 니체의 관점주의에서. 그리고 공정하다고 하는, 공정한 사회적 계약관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집단 이데올로기와, 그죠? 집단적인 어떤 그러한 이익관계에 의하여 그 계약은 공정이라는 허울만 갖고 있지, 내면을 들어가 보면 공정하지 않더라. 도덕 윤리도 특정 집단이, 그죠?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힘 있는 자의 관점에서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규범에 봉사한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고 윤리적이려고 하더라도 나의 개인이 아무리 정의로우려고 하더라도 타자와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는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빈틈이 존재한다라는 절대자아와 절대 이성은 모더니즘의 이성은 오늘날 해체되었다. 그 해체의 폐허 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사회적 현상과 개인 현상과 공동체의 현상을 해석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거기에는 해석의 공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빈틈이 존재한다. 존재의 빛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존재의 어두움이 함께 놓여 있다라. 어느 누구의 역사 해석도 완전하게, 그죠? 연속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 이 빈틈을 무시한 해석은 언제나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결코 완전히 사태를, 물 자체를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입니다. 남성적인 이성이 결코 여성적인 감각보다 우월하지 않다라.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철학이 문학의 언어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다라. 이 이제 니체가 문학과 철학의 담론을 통합해서 글쓰기를 함으로써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또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데리다가 탁월하게 밝히듯이 이런. 그래서 절대라고 말하는,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언어 속에는 그 말하는 자의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 블랑쇼가 또 문학의 공간에서 또 그걸 표현하고, 모든 진리는 특정한 어떤 중심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진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그러나 이 중심은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심은 수천 개, 수만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하나의 중심으로 다른 주변들을 통합하는 방식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어느 누구도 연속성을 갖고 불연속성을 해체하려고 하는 모든 해석은 그죠. 거기에는 불연속성의 빈틈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바깥은 끊임없이 안을, 그죠? 안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안도 나의 무의식적 욕망에 의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킨다면 바깥에 있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본다? 이거는 물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더 복잡해진 거야. 불가능한 거야.
바깥도 변하고 안도 변하는 거예요. 응? 객관적 인식 이런 거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역사는 언제나 불현 속에 상처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의 담론을 형성하는 거죠. 핵심적 개념이 된 거예요. 복잡해졌어, 그죠? 복잡해졌어. 이 균열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걸 무시한 오늘날의 해석은 거죠. 이제 근대적이 되는, 모던적이 되는 거야. 이것은 오늘날 통하지 않게 됐어요. 보는 것조차도, 그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죠? 구조주의에 의하여 주체를 없애버렸을 때조차도 거기에서 남는 거는 뭐예요? 여전히 변화해 가고 있는 세계인 거죠. 그죠? 거기에 인간의 주체는 점과 같은 거예요. 독특하게도 가다머에게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히 데리다와 가다머의 논쟁에서 보듯이 뭔가 사실은 넓게 보면은 두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2부에서도 그죠? 말하듯이 어떤 통일성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 통일성. 텍스트의 통일성. 그런데 이 통일성은 근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두 사람의 논쟁은 크게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서 연속성을 보려고 해요. 이게 고전이 보여주는 진리담론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다는 뭔가 하면은 이 통일성을 해체하는 수사학적 운유의 장치를 무시하는 거는 해석학에서 뭔가 상당히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이 갈라져. 그런데 가다머의 지평융합은요,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두 지평의 동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하나의 지평이야, 여러분. 오늘날 독일에서 예도가 거기에 대한 또 논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아르네 빈터라고 하는 자가 그죠? 전통론을 썼잖아. 가다머를 해석하는. 두 개의 지평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의 지평인데 그것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도 사실은 그죠?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분리하는 거지만 그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 담론으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두 개의 지평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지평이에요. 움직이는 지평이에요. 그 지평 역시도 융합될 때예요. 그죠? 그 융합은 언제나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차이의 철학이에요. 가다머도. 오늘날 어느 누구도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해서 종합으로 가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겔조차도 그 동일성은 차이성을 포함한 동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겔 역시 차이의 철학자예요. 이러한 동일성의 철학에 대한 해겔의 분석에 지적은 가장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들레즈의 해석이든 누구의 해석이든
1차 자료를 조금만 읽어봐도 드러나는 게 헤겔은 차이성의 철학자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이중성은 거죠. 어느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그 이중성.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면은 상징계에 의해서 주체가 형성되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나 상상계의 환상이 개입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 이해가 되죠. 언어에 의해서도 우리 인간은 지배를 받고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 타자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도 실제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불가능의 가능성, 가능한 불가능성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연속성의 폭력이 존재했는지 역사를 조금만 읽어봐도 그죠? 역사를 연속적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의 폭력은 엄청났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본다란 이제는 내가 본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보는 대상은 결코 우리의 보는 그 순간에도 결코 완전하게 우리의 관점 안으로 포섭될 수 없다라는 모든 중심은 움직이는 것이요. 그 중심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그 중심으로부터 해석된 거라. 모든 존재의 밝음에는 언제나 바깥이 존재한다. 밤의 무의식이 존재한다. 재미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긴 줄기로부터 바디우나 지젝이나 아감벤이나 랑시에르나 낭시도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궤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서양처럼. 그래서 신학에서는 특히 판넨베르그가 이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러한 양자물리학의 어떤 그 미시세계에서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움직임, 도약 이런 것들을 신의 섭리와 이야기. 사실은 신 외에는 인간은 계산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신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읽어보면은 뭔가 이게 또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 신학자는 뒤따라가는 듯한 뭔가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 신과 같은 거야. 뭔가 확정되지 않는 거죠. 어떤 관찰자도 확정된 진리값을 만들어낼 수 없는, 모든 건 확률이고, 그죠? 어떤 미래의 예측도 거시적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요, 뉴턴 역학도 오늘날 통용되는 거예요. 이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크게 보면은 뭐 역사의 연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할 때,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역사의 불연속성. 역사에는 언제나 픽션이 들어간다. 응? 인간 내면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타자가 인간 안에 존재. 바깥으로부터의 변화뿐만 아니라 안의 변화가 존재. 불연속성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차이요, 그죠? 그 차이는 결코 완벽하게 특정한 동일성의 연속으로 묶어 놓을 수 없다라. 끊임없는 해석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 그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그죠? 그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인만이 양자물리학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듯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엄청난, 그죠? 바다를 하나의 용어로 묶을 수 없다라는 예도의 강좌 역시도 전반적인 대체적으로 공부를 해본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정도로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술한 적이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다고 해도 그건 금방 해체돼요. 너무나 복잡한 철학소들이 여러분 해결만 갖고도 그렇잖아 지금.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TV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도는 기쁘게 존재의 숲에서 여러분들에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